백운산 자락 해발 560m에 자리 잡은 이 태권도 전망대에 오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2004년에 무주 정식 부주로 선정됐잖아요. 한 기자도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2014년 9월 4일 날 정식 개원을 했잖아요. 예. 그 과정도 한 기자가 잘 알겠죠? 네. 어떻습니까? 그 격세지감이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전국에 약 한 20여 개의 지자체가 이 태권도원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열을 냈습니까? 그렇죠. 뭐 진천, 춘천, 경주, 뭐 강화도 곳곳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태권도에 우리는 본향이다. 네. 우리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고, 뭐 삼국신라에서 어떤 부터 뭐 여러 가지 정신을 끄집어서 네. 뭐 오픈 대회도 하고 뭐 태권도 문화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마지막에 춘천과 경주하고 이렇게 이 무주가 경합을 해서 아마 무주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불만들이 말하는 게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네. 근데 또 어느 한편으로 하는 분들은 외국 나가봐라. 유명한 명소들은 성지들은 다들 먼 곳에 있다. 왜 그거 뭐 해봤자 3시간밖에, 인천공항에서 3시간이고 서울에서 3시간인데 그게 뭐가 멀다 그러냐. 네. 태권도의 역사와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 가는데 그게 멀다 그러면 진정 당신은 태권도인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태권도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본향이라고 한다면 실은 이제 서울 국기원,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이지만 앞으로 이제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태권도 역사 정신이 이제 이게 좀 후대로 계속 이어지려면 더 넓고 더 좀 알찬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가 어떤 정책 사업으로 이 태권도원을 2009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에 어렵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스포츠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이만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만한 시설을 또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 타 종목으로서는 특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태권도 성지로서 전 세계에 있는 태권도인이 여기를 꼭 죽기 전에 한 번씩 성지 순례 형태로 오고자 하는 곳이 돼서 이게 정말 태권도 성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여기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콘텐츠적인 측면, 그리고 스토리텔링적인 측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물론 태권도 진흥재단 쪽에서는 이 태권도원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공익적인 수익도 좀 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첫술에 뭐 배부를 수 없고요. 네. 이게 뭐 성지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탁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돈을 뭐 2,400억이 아니고 뭐 조를 투자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태권도인이라면 꼭 한 번 지나가더라도 내가 여기 가서 카톨릭 성자가 어디 지나가다 보면 외국 여행하다 보면 마음이 심신이 지쳤을 때나 가서 성당 가서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하고 오면 마음에 좀 편안해지고,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 가서 아니면은 불교 신자가 절에 지나가게 되면 가서 이제 불당에 가서 갑자기 가볍게 인사를 하고 마음 편해지지. 태권도인이라면 도복까지 아니더라도 와서 잠깐 해서 내 어떤 정신적인 어떤 뭐든 간에 여기서 다 한번 힐링할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스키 타러 무주 리조트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태권도인인데 그렇죠. 태권도원에 잠깐 들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운을 좀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 그럼 우리 명인관과 태권전 일단 있는데, 저는 뭐 통합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상징지구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쭉 보고요. 해외 태권도인들도 궁금해하니까 박PD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가 좀 뭐 잠깐 보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드라마 세트장이 아니고요. 이 태권도원의 매우 상징적인 공간, 말 그대로 상징 지구입니다. 그리고 상징 지구에 여기가 이제 원래 태권전, 여기 명인관인가요? 아, 여기 태권전입니다. 태권전이고 여기가 이제 명인관을 위치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흔히들 난개발이라 그러나요? 이게 개발이 하다가 안 된 거야. 170억 원의 그 어떤 기부금으로 이 상징지구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태권도인들의 어떤 무관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국 관심이 부족하니까 뭐 많이 먹으면 안 됐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태권전 명인관은 태권도 고단자가 수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록 조성 중인 장소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인데 이곳은 고단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은 금합니다. 박모시에는 관리사무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고단자를 위한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을 갔을 때 여기는 정말 내가 가도 될까? 라는 게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약간 조금 좀 그렇죠? 고단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태권도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징적이고 성스러운 공간이겠어요. 근데 이게 공사하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상당히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인들이 좀 이제 한 이상 정부에서도 이렇게 또 해서 했으니까 이제는 좀 뭐 대한태권도협회하고 국기원 많은 반발 속에서 약 한 50억 원을 또 이제 투입을 했고 그게 결국 태권도인들의 돈입니다. 이게 기부금. 그래서 그렇죠. 또 정부에서도 의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를 빨리 완성을 해서 2017년 세계 선수권대회 무주에서 개최되는 이곳에서 개최되죠. 내년에 네. 세계 선수권대회가 6월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도 이제 출범을 했고 이곳에 이제 많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이곳에 내년에 올 텐데 그 전에 이게 과연 될까 네. 참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황량합니다. 막 저렇게 이제 뭐 다음에 혹 전기라든지 여러 배선대로 미리 지금 준비는 다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네. 뭐 아까 고단자가 아닌 사람 출입을 금하고 일반인들 뭐 알아가지만은 여기 오면은 여하튼 올라가는 길이든 내려가는 길이든 들리기 마련이거든. 사진 한번 특히 외국인들은 저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잘못해서 저런 것들 넘어지고 다쳐서도 큰일이고 네. 보기에도 우선 흉물스럽잖아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까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직 100억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아직 확정을 안 했거든요. 국기원 30억, 대한태권도협회 20억, 그리고 그동안 기부금 해서 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년 6월 세계 선수권대회가 열리기 전에 그 해외에 온 외국인들 그리고 임원들이 태권도 전망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오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건물이 이렇게 황무지처럼 방치돼 있으면 참 볼썽사납습니다. 하루빨리 좀 공사가 다시 재개됐으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애초에 우리가 이제 상징지구 계획을 했을 때 보니까 이제 태권도인들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산 신청도 하고 해서 이제 많은 예산을 사실 또 받아왔고 정부에서 이 정도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하니 태권도인들도 우리 십시일반 해서라도 상징지구는 우리가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이 조건 아닌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이게 이제 기부금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한 25억 정도가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은행에서 22억 해줬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사부님들이나 조금씩 해서 이제 정말 25억이 모였는데 그거 이제 25억에서 이제 그 일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저 태권전이 일부 이제 토목하고 그 벽면하고 이제 그 들어가는 문 일부 이제 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이제 하지만 아직 저희들이 이제 기재부나 정부를 이제 노크를 많이 합니다. 문체부에서 사실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국비를 받는 게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아직 확정적인 말씀 저희들 못 드리고 있고요.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기금 예산 변경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상징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17년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 또 이게 유치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비도 일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부 지원이 안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 그리고 전라북도 지방비 같은 게 국가 보조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되면 뭐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권도인들이 뭐 이렇게 사실은 인성이다 맨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했는 뱉은 말이니까. 근데 국기원이나 태권도,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50억이 된 거거든. 그러면 이걸 그냥 저렇게 과연 묵혀놓을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뭐 상징적 시설을 두고 정말 그거를 우리가 이제 3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한번 해보느냐,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그냥 국가보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이 50억이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가보조금도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노크를 해야 될 거고, 또 전라북도에서 지방비 투입이 약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우리 태권도인들의 의지를 좀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도 좀 있다. 계속해서 뭐 줄사태가 좀 이어진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그 김성태 이사장께서도 취임하면서 했던 것들 중에 거의 첫 번째가 직원들의 최후를 최상으로 어떤 그러니까 최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최상이었습니다. 좋게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이제 여기 태권도 지능재단은 이제 무주 나기 보니까 많은 대부분 여기에 이제 종사자 여기 이제 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주거지를 이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기만 했던 거주 비용이 또 들죠. 네, 거주 비용이 들고 교통 비용이 이제 또 그렇죠.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압박으로 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그 사무총장께서도 집은 용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홀로 지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일단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장께서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다뤘던 게 직원 처우 개선, 복리후생 이 문제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 퇴사율을 보시면 아마 14년, 15년 초까지는 초중순까지는 좀 됐다가 이제 15년 중반부터는 거의 퇴사율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집행부 경영진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 이 기조 자체가 쉽게 말하면 3기 정도 되는 이 기조가 이제 경영 전문화로 이제 하면서 경영인 이사장님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한 또 태권도를 좀 아시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사무총장 오셔서 어떤 부분을 좀 전과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좀 뭐 기조 어떤 부분에서 운영 경영에 있어서 뭐 어떤 부분에 큰 변화를 좀 주고 계시나요? 우선 이제 기존의 태권도원이 이제 만들어지고 태권도 진흥 재단의 주 이제 업무 내용이 태권도 진흥 사업, 공익을 위한 태권도 진흥 사업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이 경제 자립도를 높여라라고 이제 주문이 왔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들이 이제 경제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익성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님이나 저거 와서 이제 제일 먼저 조금 기존에 있던 1기, 2기 임원진들하고의 차이가 있다 하면 소통, 태권도교와의 소통. 그래서 우리 대협력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런 이제 스포츠 산업 쪽 경영 전문가가 사업본부장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대외협력 쪽이 조금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좀 갖추고, 그리고 마케팅 쪽이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영 차원에서 이제 했다고 보면 또 마케팅에서는 거의 이제 판촉 개념으로 판매 촉진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 보면 이제는 마케팅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제 전략적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에 있어서 이제 그냥 객실 판매가 아니라 이제 우리 프리미엄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수익 창출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제 수요자들에 대한 이제 예측이 사실 KDA 예측에서 많이 이제 빗나갔지 않습니까? 또 예산 규모가 초기 예산 6천억 정도에서 지금 이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지금은 체육관, 뭐 객실 이렇게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 복합시설에 대한 모든 개념이 이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객실, 체육관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제 사업본부의 이제 방향이 사업 모델로 조금 더 이제 바뀌어졌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태권도원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태권도 진흥법상 이제 명기되어 있는 우리 태권도 진흥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직제 자체도 행정 사업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사업 쪽은 완전 사업화로 이제 갈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또 잡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뭐 기업체 연수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고 학교 수련회도 유치를 해야 되고 뭐 MT도 뭐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태권도인들이 필요할 때 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거 뭐 기업체 연수하려는 거냐? 그렇죠. 왜 태권도에서 그렇죠. 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대중들이 태권도 접하기 위해서 뭐 여기 뭐 좀 작년에 뭐 이벤트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 태권도 성스러운 곳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뭐 그렇죠. 이런 논란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건 각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기업 연수라든가 학교 단체, 제가 이제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막연하게 이제 그 사업은 좀 우리 태권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했었거든요. 막상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규정상 어떤 단체가 들어와도 태권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우리 태권도 진흥 사업 중에 기존에 태권도 하는 분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 태권도 관련된 훈련이든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였지만 태권도를 못 접해본 분들이 태권도 원을 옴으로 해서 태권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1000명이 온다고 해도 태권도와 전혀 관계없는 프로그램만 한다 하면 우리가 안 받습니다. 그건 이제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숙박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왔을 때는 무조건 하나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권도 홍보 차원에서는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지난 여름에 사실 우리 저 워터 슬라이드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도 좀 나왔었죠. 근데 그거 워터 슬라이드 하기까지는 우리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여름 한 봄쯤에 제가 이제 3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 즈음에 그 바로 이전이나 그 즈음 해서 이제 이 주변 언론들이 이제 많이 지금 이슈화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권도원이 먹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뭐 특색이 없다. 특별한 게 할 것도 없고 그 얘기가 사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특히 지역 언론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거든요. 보니까 엄청나게 태권도원을 가라 하면서 방송도 많이 타고 홍보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전라북도 쪽은 뭐 무료 숙박권 같은 것도 보니까 이제 간간히 이렇게 좀 나가기도 했고 막 했는 것 같던데 이 여론이 뭐였냐면 이 무료 숙박권 집인데 내가 그 태권도원에 가서 내가 그 뭐 하냐 이러는 거예요. 여기 전라북도가 산도 많고 좋은 산이 많잖아요. 계곡도 있고 좋은 데도 많은데 태권도원에 왜 가냐라고 이제 이런 의견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여름에 이번에 한번 시험 삼아서 뭔가 한번 할 거리든 볼 거리든 먹거리든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먹거리는 이미 이제 계약된 우리 이제 그 외주 업체가 있고 볼거리라는 건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산 전경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실제 뭐 아주 수려한 설악산이나 뭐 정말 덕유산 계곡 같지는 않잖아요. 볼거리도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고 조경도 지금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들이 아직 뭐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 이제 뭐 할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태권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자고 하니 우리 이제 마케팅 팀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일부 관장님들이 어떤 또 얘기를 하시냐면 도장에서 맨날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원에서 또 태권도를 하냐? 이런 얘기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뭘 할까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전라북도하고 우리하고 이제 제휴해서 하는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때 워터 슬라이드를 그때 이제 최장거리 워터 슬라이드를 해서 우리가 태권도원 이슈화를 해보자 해서 이제 한 거고 실제 그거 해서 이제 우리가 수익도 좀 냈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 노출이라든가 홍보 효과는 정말 많이 받고 그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워터 슬라이드가 갑자기 이제 깔리다 보니까 정말 우리 태권도인들 일부 태권도인들은 아니 왜 그 성지에 워터 슬라이드 왜 갖다 놨냐 뭐 리조트냐 이러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빨리 이제 조기 철거를 해버릴까 하는데 반대로 쓰시는 분들은 또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80, 90%는 솔직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싫어했고, 원래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예약 들어오면서, 올여름에도 워터 슬라이드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도 전화 몇 번 들어왔고, 시도협회 관계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워터 슬라이드 안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도로 또 차단돼야 되고 또 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냐고 또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워터 슬라이드 그 물놀이 시설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굳이 이제 태권도 전문인들이 수련하는 상징 수련 공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더 비판이 더 거셌다. 물론 지형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물놀이 시설을 그 T1 경기장 저쪽 그 체험 공간이잖아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물놀이 시설을 좀 운영한다고 하면은 저는 크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